네, 질문 의뢰하실게요. 지난번에 지난 1월 26일 날 국본이 대한문을 출발한 행진 대열이 청와대까지 행진을 했는데요. 청와대에서 연설 집회를 하지 못하고 되돌아온 것 때문에 어떤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배경인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먼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행진 신고는 저희들이 다 법적으로 다 절차를 밟아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행진 신고도 1순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집회 신고도 1순위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날 1월 26일 날 돌아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그 전주에 1월 19일 날도 저희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집회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인이 거기를 자리를 이렇게 먼저 잡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왜 돌아올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쪽에 특정인이 전광훈 목사랑 집회를 그동안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전광훈 목사 집회에서 주도적으로 또 행사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또 사회도 보고. 근데 그쪽 특정인은 자기 그쪽에 와서 집회를 해라. 청와대 자리를 잡아놓고서 와서 집회를 하라니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같이 하게 되면은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에 경찰이 이 장벽을 쌌는데, 그러니까 스크럼을 해서 이 저쪽과 특정인 쪽과 우리 쪽을 이렇게 분리시켰는데, 그건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쪽에 차벽을 쳐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경찰 쪽에서 사전에 이 특정인과 같이 이 집회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길래 우리는 같이 안 합니다라고 했을 뿐이지 우리가 요구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집회 1순위로 신고를 해놨으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일단은 1순위가 집회를 하지 않으면은 2순위, 3순위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우리가 1순위가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 특정인 때문에 집회를 못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쪽에서 집회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그 사유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회가 그쪽 특정인은 이 전광훈 목사랑 깊이 있게 연관돼서 그동안 집회를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탄핵 주범인 이 김무성 의원을 전광훈 목사가 자기 교회 강단에 올려서 이 전광훈 목사한테 어떤 합리화시켜주고 그다음에 모든 죄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떠넘기는 그러한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방송을 접하고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죠. 그리고 저 또한 분노를 하고요. 그러면 전광훈 목사랑 이렇게 깊이 있게 해왔던 분이랑 우리가 집회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국본은 또 국본 나름대로의 집회를 원하는 것이지 특정인과 같이 집회를 우리는 원치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집회를 원치 않는데 거기 와서 집회를 하라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좀 시청자분들, 국민들의 시각이 좀 국본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금 어떤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이 국번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했습니까? 예, 제가 어제 그 아침에 그 특정 유튜브 방송 뭐 태로 시작하는 그 유튜브 방송인데 그분이 유튜브를 2편을 올렸습니다. 2편을 다 봤습니다. 또 이번에 오늘인가 어저께 또 한 편을 또 올리신 것 같은데 그 지금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은 국번은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다. 예, 그 다음에 행진 신고만 해서 올라와서 그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그 집회를 하고 가는데 그 자기들이 거기를 빌려준다고 그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러면서 우리를 상당히 매도했습니다. 그 투쟁가 저 사람이 투쟁가냐라고 하면서 상당한 좀 여러 가지 그 듣기 거북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가소롭죠. 저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스팔트 활동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그러니까 98년부터 저희들이 이 보수 우파를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건 2003년도 초부터 저희가 활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나라에 누가 보수 우파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입장이고 또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동안 투쟁을 많이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초지정, 전후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집회 신고가 안 돼 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집회 신고서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1월 17일 날 청와대 앞에 효자 치안센터 앞에 집회 신고를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쪽에 특정인은 1월 23일 날 그 집회 신고가 돼 있어요. 1월 23일 날.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본인이 후순위면은 1순위한테 먼저 양보를 하는 게 그게 예의입니다. 예의예요. 근데 저희들이 19일 날 말고요. 1월 12일 날 그다음에 저희들이 1월 5일 날인가 그렇죠? 1월 5일 날 저희들이 청와대로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때도 이은택 대표가 거기다가 무대를 설치해 놓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은택 대표랑은 어떤 스스럼 없었기 때문에 올라가서 그 무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날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은택 대표한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왜 이번에 최영수 수사자가 그 특정인이 이 무대를 갖고 있는 데는 왜 같이 안 했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전광훈 목사랑 그동안 뭐 긴밀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지난 11월 17일 날 열린마당에서 집회를 할 때 전광훈 목사가 집회를 할 때 저희들이 조건 없이 올라가서 저희들이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그 내용을 봤을 때는 내용이 아니라 12월 1일 날은 대한문에서 하기로 다 그 전광훈 목사랑 약속을 했었던 거예요. 10월 27일 날 그 대한문에서 저희가 집회를 크게 했었습니다. 10월 27일 날 그때 신문 광고를 전광훈 목사가 신문 광고를 내줬어요. 처음에 저희가 조선일보 신문 광고를 2번 냈는데 처음에 한 번을 그 전광훈 목사가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저 전광훈 목사가 그동안에 3월 1일, 6월 6일, 10월 1일 특정 일만 가만히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대대적인
집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해서 저희를 또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김무성 지지하는 그런 쪽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이 지금 실망하고 있는데 오늘 한기총 대표 목사로 선거에서 이겼답니다. 그래서 됐다는데 앞으로 정강훈 목사가 더 기독교 한기총 대표 목사로서 역할을 하면서 더 왕성하게 할 이런 처지가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장으로서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지 우리 국민들이 애국 우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전광훈 목사랑 그 집회 관련해서 여러 번 만났는데 뭐 이 자리에서 뭐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잘 어렵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광훈 목사는 탄핵 주범인 김무성과 상당히 그날 그 유튜브를 봤을 때는 김무성한테 합리화 명분 면피를 주기 위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그 태극기 뭐 집회의 뭐 지도자라고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광훈 목사는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집회를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범인 이 정말 죄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김무성을 합리화시켜주고 김무성한테 명분을 주려는 그러한 그 행위는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현재 방송과 신문이 다 좌익들이 장악했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훈 목사는 이번 한기총 그 대표 회장으로 그 당선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김무성과의 어떤 그 관계나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서글픈 일입니다. 네, 다시 그 청와대 집회권으로 돌아왔어요. 지금 현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 이런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당시에 최영숙 교수는 국본 태극기 시민들은 본인들에게 최영숙 교수 자신에게는 우호적이었는데 민중홍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저희들 국본의 회원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뭐랄까 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이고 또 이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국본의 회원 되신 분들이 그 특정인과 그 집회를 같이 원했다는 것은 그건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말이 아닙니다. 네. 그분만 원했겠죠. 네. 그러면 아까 지금 집회 신고를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을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시죠. 네네네.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두 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 토를 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한번 거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 네, 이거 당겨 보시죠. 내 이름이니까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요. 네, 안 보입니까? 제가 한번 가까이 갈게요. 이렇게. 예. 잠깐만요. 일단은 이게 집회 신고 확인입니다. 집회 신고 확인. 집회 신고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크게 보시실 내용이 있겠죠. 예, 여기 보시면요. 예, 저희가 1월 17일 날 접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장소가 집회 장소가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 앞입니다. 효자 치안센터. 저희들이 집회 1월 17일 했고 개최 일시가 48시간 이후니까 1월 19일부터 2월 16일까지 저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쪽 특정인이 그 집회 신고가 돼 있는 것은 뭐 신고서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월 23일 날 신고를 했어요. 1월 23일 날. 그리고 거기에 1월 26일 당일 하루만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네. 근데 저희가 1순위죠. 저희가 1월 17일 날 신고를 했으니까 저희가 1순위죠. 그 특정인은 그 2순위입니다. 2순위. 그러면은 그 이제 논란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 논란이 왜 같은 태극기 세력인데 왜 안 하느냐? 왜 거부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김무성을 그 두둔한 전광훈 목사, 즉 박근혜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탄핵 세력의 주범 김무성 의원을 두둔한 전광훈 목사랑 상당히 긴밀하게 그 집회했던 사람이 그 특정인입니다. 그 특정인과 어떻게 같이 집회할 수 있습니까? 거기도 지금 아마 최영숙 교수를 지칭하는가 본데 거기도 사실은 쏘갔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헤어져가지고 지금 따로 이제 하고 있는데 또 다 같이 통합해서 앞으로 그런 거 그 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하면은 같이 어떻게 상생하는 뭐 이런 것도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는 그분이 속았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다 판단하고 다 하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이 속았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는 성명서를 발표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그 회개하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 말로 대호각성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지 않고 이 슬금슬금 또 집회를 또 만든 거예요. 또 하나 집회를요. 이 그분이 정말 또 이 속았다고 한다면은 국본이나 동아면섬이나 또는 저쪽 서울역이나 그 집회 가가지고 정말 백의종군했을 겁니다. 근데 백의종군하지 않고 또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 집회를 청와대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목적이 뭡니까? 저희가 그냥 위세 부리러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함성을 지르고 또 함성을 통해서 문재인 세력들한테 그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걸 못하게 앞에서 딱 알박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1순위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켜주지 않고 설사 2순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1순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설사 집회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자기가 본인들이 집회를 하고 나면은 피해 주는 것이 그게 예의입니다. 근데 피해 주지 않고 자기들과 집회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하는 것은 상황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예요. 근데 제가 뭐 지금 이 기자님들 앞에서 제가 그분을 뭐 공격하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해야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요. 왜 같은 보수인데 왜 같이 집회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보수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분을 전광훈 목사랑 긴밀하게 그동안 움직여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보신각에 있다가 그다음에 동아면섬에 가서 또 집회하다가 또 그걸 하고서 딴 데 갔다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집회하지 마시고 국본이나 또는 그 동아면섬이나 서울역에 가셔가지고 백의종군 하시는 게 100번 낫습니다. 다른 집회를 만들어서 열린마당도 마찬가지예요. 밖은 이 전광훈 목사 거기 열린마당 거기 집회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집회를
이 국본이나 동아민수점에서 같이 하지 왜 또 다른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왜 이렇게 이 분란을 갖다가 왜 일으킵니까? 과연 그 열린마당에서 집회가 성공적으로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1월 26일 날 청와대 집회 무산된 건에 대해서 그 책임을 국본에 있다라고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유튜버에 대한 조치는 뭐 하실 생각입니까? 예, 제가 이번 그 설 연휴 기간 동안 이 법적인 검토를 다 해가지고 그분은 그 법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송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수 우파 활동을 오랜 세월 동안 했던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좀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 친구는 이 아스팔트에 뛰어든 지 불과 얼마 안 된 사람 같은데 그분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그분이 대한문에 처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분에 대해서 그냥 어떤 편견 없이 최대한 배려를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분한테 뭐 다르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해드렸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대한문에서 없어지고 저쪽에 정광훈 목사 쪽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뭐 난 그거에 대해서도 뭐 어차피 본인이 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뭘 할 건 아니죠. 근데 이번에 그 상황을 보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7일 날 그 유튜버 하시는 분이 유튜버 하신 분이 그때 열린마당 집회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연설을 하셨었죠. 예, 그때 그 특정인이 연설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같은 우파라고 해서 어떤 소속들이 다 같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사정과 또 형편들이 또 틀리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것이 곧 우리 봉주루 영무소장님 또 여러 유튜버 사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유튜버들도 같은 우파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금도굴로 후원사기 방송을 하는 태평TV 같은 데가 있어서 저희는 거기를 우파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인 것 같은 어떤 비교할 수 있는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뜻은 저희가 이해를 좀 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외에 뭐 또 추가적으로 예, 제가 이제 뭐 질문하시죠. 네. 자, 오늘 한기 총회장의 정광훈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총회장 됐는데 만약의 경우에 또 다음에 3월 1일이나 6월 6일 뭐 8월 10월 이럴 때 정광훈 목사 위주로 해서 기독교계가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또 한 세력을 형성하고 우리 태극기의 어떤 분열을 또 노릴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은 우리가 태극기를 왜 들었습니까? 이 정치가가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현재 문재인 여적 세력에 의해서 지금 이제 적화 현재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 경제가 현재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있고요. 지금 국가안보는 진짜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벌거숭이가 되어가지고 지금의 백척간도 이 풍전등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3월 1일 날 그 집회를 분명히 또 할 겁니다. 전광훈 목사는 또 항상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은 이 보수 우파에 오랜 세월 동안 있다 보니까 누가 진정한 우파고 누가 풀악치고 누가 간첩이라는 걸 사실 압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 국가 안보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것은 이게 총으로 망가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사상전횡과 그다음에 간첩들을 공작원을 통해서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자유한국당도 공천을 그동안 이 애국심이 투철한 그 인사나 또는 국가관이 확실한 사람을 이 공천하지 않고 기회주의자 또는 뭐 민주화 유공자 등등 그런 사람들을 공천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대로 법을 못 지킨 겁니다. 지키지 못한 겁니다. 수호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남북 군사 합의서에 의해 가지고 이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가 약 이 지뢰 제거 명분으로 4차로 상당의 남측로가 그냥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쫓아가 가지고 국민들을 끌고 가 가지고 국민한테 홍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대공 기능이 다 거기다 무력화됐습니다. 그리고 기무사령부가 해체되고 기무사를 해체시킨 다음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민간인 직제가 대여섯 명이 돼요. 중요한 자리에. 그 중요한 자리에 민간인을 집어넣는데 그 민간인이 북한에서 북한 이 총참모국이나 또는 뭐 통전부나 그쪽에서 지령을 받는 그 간첩이 앉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런 상황을 이 자유한국당이 그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못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천을 할 때 국가관이나 애국심이 투자하지 못한 사람들을 공천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수우파 내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우리 보수우파를 분열시키는 목적으로 사람을 움직인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이 보수우파 내부 즉 보수단체도 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지령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연관된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북한 땅굴은 없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개표로 당선된 것이 아니다. 또 5.18 광주 사태 때 북한군이 한 명도 안 왔다. 왔으면 자기가 목숨을 건다. 또 박원순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그 의혹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박주신이는 병역비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또 이와 관련된 사람, 같이 움직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항상 태극기 집회를 서로 단합이나 단결이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따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항상 성명서 발표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사람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퀘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는요,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는 세력은 태극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태극기를 계속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시청자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라 보겠습니다. 저희들 국보는요, 정말 그동안 없는 가운데서 어마어마하게 음해받고 모함받아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돈통을 돌린 적도 없고 정말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왔습니다. 개인 생활도 없이 개인 어떤 그런 누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 왔는데 이 국본을 와해시키려고 정말 순수하게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이 국본을 와해시키는 세력들이 계속 아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없죠? 네. 예. 사상이 좀 약간 의심되는 분으로 조금 멀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그 내부에서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은 타봐야 알고 그다음에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간첩이고 누가 풀어치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겪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동안 그 국본하면서 저희 등에다가 칼을 꼽은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세력은 태극기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있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태극기 세력이 나라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내에 우리 대한민국 세력, 태극기 세력을 우리가 지원해서 누구를 당대표로 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을 묵시적으로 동조한 그 사람은 절대 이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분을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그분은 3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시는 날 그분은 이 정부 종합청사 그쪽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존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먹었다는 게 나왔습니까? 단 1원 한 푼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순실 여사랑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데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JTBC, 태블릿 PC 그것도 다 조작 아닙니까? 그걸 증거로 하자는데도 불구하고 베네지 대표가 증거로 채택을 하자는데도 증거 채택을 안 해요. 당당하면 채택하지 않습니까? 채택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꿀이기 때문에 뭔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개돼지가 돼서는 안 돼요. 태극기를 흔든 초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냉정해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대한민국 세력이 당대표가 안 되면은 단호하게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이 세력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헌법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럼 헌법을 지킬 것 같으면 탄핵을 왜 시켰습니까?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왜 탄핵을 왜 시켰어요? 탄핵시켜가지고 이 나라를 지금 적화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태극기를 든 초심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잘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리도 없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할 리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바빠요. 우리는 정말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서 우리가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가 뭔가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지금 현재 적화 상황인데 우리가 한가롭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정치가가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 우리가 여기 나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내일 내일이요. 내일 1시에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갖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일 걸을 수 있는 모든 국민은 다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비역 장성단에게 용기와 희망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초심 말씀 중에 초심이라는 말을 몇 번 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 태극기 집회가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 바람들은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것인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연사들 중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그 태도는
어떤 그 합당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견해와 그리고 지금 초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국보는 그 초심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그 길을 가고 있는지 그리고 몇 군데 지금 태극기 집회 단체가 있는데 크지 않은 태극기 집회까지 합하면 여러 군데이긴 하지만은 어떤 그 오랜 그 태극기 집회를 이끌고 오고 있는 단체 중에는 지금 불과 몇 군데 한 세 손가락 정도, 두세 손가락 정도 꽂을 수 있는데 그럼 국본에 많은 분들이 국본으로 모여주기를 바란다면은 국본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시기를 권면하시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많은 국민들에게 대한문 국본에만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모든 판단과 결정은 국민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희들 국본은 이 초심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가가 제대로 정치를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온 것입니다. 그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자체가 초심입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그 연사분들 중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통합을 주장하시면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주장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연설하시는 거야 뭐 무방하겠죠. 근데 통합은 저희들도 통합을 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습니다. 또 통합 이전에 그 통합 집회를 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저희들이 열린마당에 전광훈 목사가 그때는 사실 전광훈 목사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건 없이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그분들이 2주에 한 번씩 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속 열린마당에서 하길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왜? 그거는 또 다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태극기 집회를 만들어서 분열시키고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국본에 어떤 와야 되는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본은 저는 국본의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탄기국 때도 사실은 껍질만 허울 좋은 사무총장으로서 모습 역할을 했었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 좀 제가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사무총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는 현재 공동대표로서 도태우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도태우 대표님을 잘 모시지 못했는데 앞으로 도태우 대표님을 잘 모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본은 순수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경도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단체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당이 있고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시민단체가 정당과 또는 정치인과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시민단체의 어떤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시민단체는 정치가들이 정치를 똑바로 할 수 있게끔 또는 행정가가 또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권력자와 또는 정치가와 또는 예를 들어서 이 자산가와 이렇게 연결돼서 움직인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결국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견제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견제를 하지 못하면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면 결국 국민한테 가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것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게 망가진 겁니다. 저기 이제 정강훈 목사가 하던 열린마당이 앞으로 색다른 태극기 시민
들하고는 반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반문연대를 하자 하면서 다 같이 상생하는 이런 쪽으로 가자고 하면서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뭐 김성태나 다 끌어안고 가자 하는 이런 쪽으로 주장할 것 같습니다. 예상이. 그러면은 태극기의 모든 태극기에 반하는 그 단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이 여럿이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요구될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각오를 좀 갖고 계시는지요? 예, 이 전가원 목사가 열린마당에서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집회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무성 의원과 연계돼서 또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회는 하셔는 안 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집회를 하셔는 안 됩니다. 전광훈 목사는 더 이상 우리 태극기 국민을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 뭐 이 실내에서 이제 한번 더 말씀을 네, 그러시죠. 네. 또 기회를 그리고 여기 국본이 그래도 그 태극기 집회의 어떤 그 중심에 서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하면 뭐 완전 틀린 것은 아닐 텐데 간혹 이런 어떤 그 유튜버들을 이렇게 좀 불러놓고 그런 이런저런 어떤 그 질문과 또 어떤 그 답변을 이렇게 좀 들려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민 사무총장님만이 아니라 도태우 변호사님 공동대표 되시는 대표님도 함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 그런 그 기회를 통해서 일단 우리가 질문을 하지만은 우리의 질문은 우리 우파 국민들의 질문을 또 대신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특정 그러니까 우리 국본을 비난한 그 유튜브 그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분이 사과를 먼저 하길 바랍니다. 사과를 먼저 정중하게 그 거짓말로 그 방송하신 내용을 사과를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만약 사과를 안 하시면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그 하신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그러면 오늘 또 하나 더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손상대 우리 회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손상대 회장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좀 건강도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손상대 회장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또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은 국본은 손상대 회장과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느냐를 서로가 힘을 합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